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지금 느닷없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차출론이 나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론이 되는 건 사실인가요? 예, 뭐 거론이 되는 모양이 돼요. 아,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나오긴 나오실까요? 그분이 나오라고 한다고? 근데 그 이제 뭐 많은 서울 지역 가령 뭐 의원들이나 또는 뭐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추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서울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당 전체적으로 추대를 하면 이낙연 대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뭐 아니 또 응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된다.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아. 예. 손정혜 변호사님, 정치 공학적 이런 거 말고 실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결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 관련해서는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마땅한 대항마를 빨리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패배하고 나서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나오려면 굉장히 큰 명분과 여러와 같은 민주당의 지지가 모아져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되면 경선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추대돼서 와서 가까스로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서울이 험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렵게 모셔와도 나올까 말까 한데 지금 외부에선 이렇게는 안 된다, 경선해야 된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읍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재명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나서서 출마 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분열을 진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나가라고 추대론까지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뭐 이렇게 분위기 분부를 지피는 게 싫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 후보로 덜컥 나갔는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5년 뒤에 분명히 다시 대권을 도전해야 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치명타, 타격을 많이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선거가 패배를 상정하고 나선다는 건 뭐 좀 안 맞습니다만, 살이 안 맞습니다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패배가 계속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대선 때 이미 당내 경선에서 한번 패배를 했고 보통 대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했다가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정치인들은 보통은 약간의 뭐 자맹이라든가 뭐 외유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네. 그러지 않고 바로 또 다른 선거에 도전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또 패배한다면 네.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서울시가 민주당이 상당히 오랜 기간 시장을 하다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새로운 선거에서도 조금 시민들의 반응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견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이번 서울시장에 나간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낙연 추대론까지 나오는 상황, 아마 난처한 사람은 이 사람일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계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낙연 대표에게 서울시장 나서야 된다고 읍소를 하면 출마 여부를 고민할 수도 있다. 뭐 이러셨고. 이재명 후보 측 그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는 겁니다. 아, 제로입니까? 가능성 제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계속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님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만약 이낙연 후보님이 서울시장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네.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죠. 정치라는 것은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미국 가신다 그러고 안 간다고 계속 그러면서 밑에서는 이런 이중적 메시지는 모든 국민과 당원을 혼란시킨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가달라고 읍소하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마음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정말 기분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명색이 전직 대표고 5선 국회의원이 당을 위해서 국회의원직도 포기하고 나오겠다는데 이걸 경선 기회도 안 주고 배제시키면 이 당이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송영길은 정치적으로 사망이라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예. 될까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데 저는 아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느낌 받을까요? 야, 요거 내가 서울시장 후보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갑자기 돌발 변수 나왔어. 지금 이런 걸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송영길 대표가 원래 서울시장 제가 나갈래요라고 손든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 템플스테이 하고 있을 때 김남국 의원하고 정성원이 찾아가서 설득한 거예요. 그죠? 그때 지금 어려운 선거니까 좀 그렇죠. 결심을 해달라고 독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거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 이낙연 그 전 대표에게 가 설득 가능성은 0%라는 게 그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아닌가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당내 분위기 좀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낙연 지금 뭐 전략 공천 얘기가 나오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또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원래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했더니 전략 공천에서 자기 망가뜨리면 하하. 그럼 결국은 본인 정치생명 끝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서울시 오세훈 지금 현 시장과 선거에서 이길 최적의 후보를 찾겠다라고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이 구도는 당내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네요. 민주당 상황 계속해서 따라붙어 볼게요.